손흥민과 차범근. 손흥민은 오늘의 스타 축구, 차범근은 왕년의 축구왕이죠. 임영웅과 나훈아. 임영웅은 오늘의 가수, 나훈아는 옛날 가수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가수이긴 하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수 생활하고 있죠. 그러면 손흥민과 차범근, 임영웅과 나훈아 중에 둘씩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부자일까요? 손흥민은 지금 토트넘에서 연봉 약 170억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차범근은 70대죠. 손흥민은 30대고, 차범근 시대만 해도 유럽에서 그렇게 뛴다 하더라도 지금 개념하고 달리 스타들도 손흥민 시대처럼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지는 못했죠. 임영웅 역시 30대고 나훈아 70대죠. 임영웅은 지금 뭐 음원이라든가 유튜버라든가 그 티켓 그리고 음반 같은 걸 팔면은 한 달에 뭐 한 40억 안팎의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 500억 가깝죠. 그런데 이제 소속사가 있으니까 절반을 소속사와 나눈다 하더라도 절반쯤 약 300억 안팎의 연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나훈아가 지금도 그렇게 벌까? 나훈아는 지금은 그렇게 못 벌죠. 음원에서 나오는 돈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나훈아는 들리는 뭐 소문으로 떠도는 이야기지만 나훈아나 이미자가 평생 번 돈을 임영웅은 아마 한 해에 벌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수입 차이가 크죠. 어찌 보면 때를 잘못 만났달까? 때가 그렇게 된 거죠. 나훈아 시절만 해도 뭐 어디 가서 공연을 해야 되고 밤무대도 뛰어야 되고 테이프라든가 음반 같은 거 파는 것이 지금하고는 다르죠. 국제적으로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고 방송국에 나가는 것 뭐 그런 정도의 수입원이 있었지, 음원이라든가 이런 거 그 저작권, 지적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약할 때라 나훈아는 어찌 보면 가수 생활을 60년 안팎 했는데도 몇 년 안 한 임영웅보다 아마 부자가 아닐 거라는 이야기.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임영웅이 한 해 번 것을 나훈아나 이미자가 평생 동안 벌었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입 면에서 차이가 크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스타가 되면은 옛날 사람과 달리 몇 년 동안에 옛날 사람 평생 똑같은 스타, 어찌 보면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스타가 된 사람이 벌어야 할 돈보다 더 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젊은 부자들이 그 운동장에만 나갑니까? 무대에만 나갑니까? 유튜버에만 나옵니까? TV에도 나오고 또 뭐 블로그다, 유튜브다, 인스타그램이다, 책이다, 공연이다, 안 나가는 데가 없죠. 그리고 요즘은 광고도 광고지만 여기저기 그 홍보 매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내밀면, 모델로 서면 그 수입이 왕년의 스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스타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스타가 되면 옛날 사람들하고는 달리 돈방석에 금방 앉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 먹은 사람들, 특히 젊은 부자를 바라보는 이 늙은 빈자들, 그 사람들은 참 저렇게 자랑하는 젊은이, 저렇게 부자가 됐다고 자기과시를 하는, 용감하게 천하를 호령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저 나이에 뭐 됐을까?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뭐 됐을까? 저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인생을 헛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사실은 노인들이 그런 젊은이들보다도 더 잘 삽니다. 사실은 평균으로 보면은. 통계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그 세대별로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65세 이상은 그 평균 자산이, 순자산입니다. 자산에서 빚을 빼낸 순자산이 4억
5,364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4.5억입니다. 4.5억. 자,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65세 이상. 그럼 30대 그러면 자, 대개 아까 70대하고 30대를 구분해봤잖아요. 30대들이 그렇게 책에서 유튜브에서 스타가 돼가지고 무대에서 내가 부자가 됐노라고 나를 따라서 하라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치는데 이 30대는 얼마나 될까 자산이. 나이가 젊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2억 7,300만입니다. 즉 2.7억입니다. 당연할 까이냐. 그렇게 젊은데 와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든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스타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70대들이 대개 30대 자녀를 두고 있으니까 금방 알 겁니다. 저도 60대 후반이요. 두 자녀가 두 아들이 30대거든요. 이 평균에 안 됩니다. 이 평균에도. 첫째는 대단한 것처럼. 아무튼 30대들이 평균을 낸 자산이 65세 이상보다 절반을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저기서 나는 코인으로 벌었다. 나는 주식으로 벌었다. 나는 부동산으로 벌었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저도 이제 유튜브 많이 보고 이렇게 또 책도 많이 보는데 책도 대부분 역시 30대 40대들이 쓴 겁니다. 50대 60대들이 쓴 것보다도 그냥 뭐 몇십억만 벌어도 왜? 자기 평균 재산이 자기 세대에 2억 7천만 안팎 되니까 30억만 벌어도 이 평균의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공했노라 하면서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나마 어때요? 거기에 거짓말까지 더하고 어찌 보면 사기성 농후한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번호를 남겨라, 뭐 연락하라, 그럼 내가 뭘 찍어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 전체 재산은 또 어떠냐? 전체 재산도 이때 2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내보니까 60세 이상이 절대적인 부자입니다. 60 이상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40%예요. 약 40%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추세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즉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비율이 40%인데 이 비율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39세 이하는 자 젊은 층들 청장년이라고 하는 39세 이하는 13%예요. 그런데 이들은 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지 않느냐? 아니에요. 인구 감소 그런 정도를 떠나서 그 비율을 떠나서 39세 이하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민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인데 이거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속도가 이거는 점강이에요. 점강. 근데 이건 점층하는데 점층 정도가 아니라 60세 이상의 자산 비율은 상당히 빠르게 급증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노인은 65세부터 이야기하는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이 재산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빈자 노인들이 때를 잘못 만났다고 저 자랑하는 30대들이 안 꼽다고 할 것 없이 자기를 책망하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것 없이 자식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60세 이상은 가만히 있어도 어찌 보면 불어나는 이 고정자산 같은 것, 부동산 같은 거 그리고 돈 버는 구조 이거를 일찍 구축해 놨는데 39세 이하들은 그걸 구축을 해놓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뭐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다가 영끌족들 집을 사고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최근 한 3, 4년 이자가 높아지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게 경매 시장에 나가는 그걸 경매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지금 뭐랄까 부동산 자산은 올라가지 않는데 비싼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빚을 제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세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자산은 오히려 은행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지 않는데 옛날 그 집을 미리 장만해 가지고
빚을 거의 정리한 사람들은 60세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노인 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자산 비율이 국민 전체의 자산에서 점점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노인 세대가 더 부자인데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노인들은 복지를 많이 혜택을 주고 뭐 기초노령연금이다 그리고 그 국민연금 같은 것도 가입 뭐 1, 2년 했는데도 평생 그 자기 소득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타느냐. 그것은 결국 후대에게 부담을 넘기고 자기들이 혜택을 누리는 건데 이렇게 자산을 보아도 노인 세대가 많지 않느냐. 물론 빈자 노인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건 평균이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부모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오히려 더 그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않느냐. 노인들은 뭐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리고 자녀들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또 힘들고 그 자녀들이 결국에 국가의 동량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뭐랄까 기회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옛날에 우리는 돈 주면서도 숭상을 했는데 그들을 우러러봤는데 지금은 돈도 안 내려고 하면서 노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 이 세태 못 봐주겠다고 노인들이 화를 내는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노인 세대가 더 부자이고 어찌 보면 국가 발전과 자기의 생애 주기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테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많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은 이 우리 58년 개띠처럼 낀 세대도 아니고 그 혜택을 상당히 누리는 노인으로서의 국가적 혜택이라든가 자녀에게 받는 어떤 봉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받지 않았느냐. 적어도 그 노인들이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40대 50대들은 결국은 부담은 부담대로 져야 되고 그걸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후대들에게 상당히 뭐랄까 비난 정도가 아니라 욕을 먹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후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자기 세대를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내 세대가 최고 나빴다 말세였다. 그래서 뭐 20대는 20대대로 이태배 20대 태반이 뭐 백수라느니 30대는 30대로 40대는 40대로 뭐 자기 세대를 스스로 저주하는 그런 그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사오정 45세 되면은 정년이다. 40대들은 또 이렇게 50대들은 60대들은 자기 세대를 이렇게 그 뭐랄까 좀 비하해 가지고 자기 실패를 합리화한다 할까요? 그리고 자기 세대의 동정이랄까요? 그리고 자기 세대가 기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상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지금 세대가 말세요. 요즘 애들은 문제가 있고 우리 세대 때는 안 그랬는데 공자 살아나오든 공자가 죽었든 공자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잖아요. 지금도 공자왈 맹자왈. 그 세대라는 것은 자기 세대를 그렇게 어찌 보면 막가는 세대로 보고 자기가 불행한 세대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성과를 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연금 개혁을 한다든가 뭐 복지 개혁을 한다든가 근데 20세부터 시작하는데 20세들도 그걸 내는 세대잖아요. 근데 그 20대한테는 누가 줘야 돼요? 지금 태어난 아이부터 20살까지 그때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부담이라는 것은 인구가 이렇게 인구 구조를 볼 때 훨씬 더 커지죠. 인구가 확 줄어드니까. 근데 그 세대들은 포함도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 고생이 최고 커요.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이요. 고생한 세대요. 아주 상황이 나쁜데도 그 열악한 상황을 자기가 뒤집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노인들 인구까지 많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어찌 보면 기회를 누린 측면도 있는데 자산도 많으면서
젊은이들에게 계속 부담을 넘긴다면은,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연관계획 같은 것도 보면은 어찌 보면 그냥 그 기득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볼 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노인들이 자기 공을 과대평가는 말고 받을 건 받아야 되지만 젊은이들에게 이 짐을 떠넘기는 그런 스타일을 안 되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젊은 부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손흥민 같은 사람, 이명우 같은 사람 나와서 부를 뽐내면서 성공을 뽐내면서 노인들을 허탈하게 만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옛날 못지않게, 옛날보다 어찌 보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젊은이들 스타들은 힘들고, 그리고 손흥민 같은 스타는 무명 선수들의 몇만 배를 받는 겁니다. 이명웅 같은 사람은 무명 가수들의 사실 몇만 배를 받는 겁니다. 그 상위 1, 2%가 그 부를 독차지하고 있는 승자독식 구조가 요즘 강하기 때문에, 특히 스포츠라든가 예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의 가수만 되면 그냥 적어도 이명웅 10분의 1은 받겠지. 그가 1년에 300억 받으러? 그러면 100분의 1 적어도 더 양보해서 그러면 3억이면 그런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몇 천만 원도 못 버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잡히지도 않는, 그래서 세금도 안 내는 가수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걸 이해하고 젊은 세대에게 좀 부담이 안 되는 노인이 되는, 적어도 이 자기 자산이 뭐 평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와 뿌리는 자기하고 다 그렇게 가야 어찌 보면 서로서로 부담을 안 주는 상생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